종합 스포츠 분석 토킹입니다. 10년 이상 실전 경험으로 다져진 스포츠 토토 분석, 배팅 노하우, 데이터 기반 핵심 분석, 최강 배팅 전략까지 아낌없이 공유합니다. 수년간 운영된 분석방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세요. 그럼 바로 경기 분석 시작합니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즈볼레. 즈볼레는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점유율 기반의 안정적인 전개를 선호하는 팀이다. 벨라나스와 반덴베르그가 전방에서의 침투와 연계를 이끌며 크라스테프는 이선에서의 탈압박과 전환에 강점을 보인다. 그러나 엘 아주지가 징계로 결장하며 에르트센, 벤테, 구이에르까지 부상으로 빠지면서 중원과 수비의 간격 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후방 빌드업이 압박에 자주 끊기며 수비 라인의 커버 범위가 좁아지고 측면 커버가 지연되는 장면이 반복된다. 고 어헤드 이글스. 고 어헤드 이글스는 4-2-3-1 전형으로 강한 전방 압박과 빠른 측면 전환을 바탕으로 경기를 장악하는 팀이다. 스미트가 전방에서 수비 라인을 괴롭히며 안트만과 에드바르드센이 유기적인 움직임을 통해 공간을 만들어낸다. 아델가르드의 징계 결정은 있으나 중원 압박 라인과 측면 스피드는 여전히 위협적이다. 전방에서의 템포 조절과 압박 유지력이 뛰어나며 실전에서는 빌드업 차단 후 빠른 전환으로 찬스를 창출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 토킹 코멘트. 즈볼레는 점유율 유지에는 강점을 보이지만 수비 라인의 간격 유지와 커버 타이밍에서 큰 흔들림이 있다. 특히 중원 자원들의 이탈로 인해 압박이 약해졌고 상대의 빠른 전환에 대응하지 못하고 공간을 내주는 장면이 반복된다. 고 어헤드 이글스는 강한 전방 압박과 전환 속도를 앞세워 즈볼레의 후방 연결고리를 차단할 수 있는 구도를 갖췄다. 경기 전체적으로 고 어헤드 이글스가 더 높은 활동량과 압박 능력으로 경기를 지배할 가능성이 크다. 배팅 핵심 포인트. 즈볼레는 수비 간격과 커버 타이밍 붕괴가 반복되는 흐름. 고 어헤드 이글스는 압박과 전환 속도에서 확실한 강점 보유. 고 어헤드 이글스는 원정에서도 수비 압박 구조가 견고하게 작동하고 있음. 압박과 커버 타이밍 모두 흔들리는 즈볼레를 상대로 고 어헤드 이글스가 흐름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즈볼레 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우디네세. 우디네세는 3-3-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측면 전개와 빠른 역습 전환에 중점을 두는 팀이다. 알렉시스 산체스는 공격 조율과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의 결정력이 돋보이며 데이비스와 자라가는 활동량과 압박 전환의 핵심이다. 토뱅, 루카, 투레의 이탈이 있지만 조직적인 압박 구조와 홈 경기의 흐름 주도력이 유지되고 있다. 특히 홈에서는 전반부터 라인을 끌어올려 점유율을 확보하고 중원에서의 빠른 압박으로 상대 전개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몬차. 몬차는 3-5-1-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미드필드 과밀화와 안정적인 수비 전환을 시도하지만 최근 전개 템포와 압박 타이밍이 무너진 상태다. 다니 모타와 카프라리는 공격 전개에서 존재감을 보이지만 중원과 수비진의 이탈로 인해 공수 간 연결이 단절되고 있다. 특히 갈리아르디니, 페시나, 투라티, 감블라 등 핵심 자원 다수가 이탈하며 라인 전체의 조직력이 붕괴된 상태다. 무려 15경기 연속 무승과 6연패에 빠진 최근 흐름은 전술적 대응 실패와 체력 저하가 맞물린 전형적인 붕괴 흐름이라 볼 수 있다. 토킹 코멘트. 우디네세는 핵심 전개 자원 부재에도 불구하고 홈에서의 압박 전환과 중원 장악 능력이 살아있는 팀이다. 몬차는 중원과 수비 라인 모두에서 핵심 자원이 대거 이탈하며 템포 유지와 수비 전환 모두 무너진 상태다. 특히 최근 6연패 흐름 속에서 실점 패턴이 반복되고 있으며 압박 회피 능력마저 무너져 전개 자체가 끊기는 모습이 뚜렷하다. 양팀의 기세, 조직력, 전환 효율에서 우디네세가 명백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흐름 상승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배팅 핵심 포인트. 우디네세는 홈 기준 압박 강도와 공간 전개 완성도가 뛰어난 팀. 몬차는 무려 15경기 무승, 6연패에 늪에 빠져 있으며 중원 수비 라인의 조직력 붕괴가 심각. 전체적인 템포 유지력과 흐름 제어에서 우디네세가 뚜렷한 전략적 우위. 전력 공백과 기세 침체가 겹친 몬차를 상대로 우디네세가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우디네세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뉴캐슬. 뉴캐슬은 4-3-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측면 전개와 강한 압박 전환, 빠른 속공 운영을 핵심 전술로 삼는다. 이삭과 반스는 전방 침투의 강점을 가지며 브루노 기마랑이스는 중원에서 템포 조절과 압박 회피 능력이 뛰어난 자원이다. 조엘링턴, 셰어, 루이스, 타겟 등 일부 이탈자가 있으나 홈에서는 수비 집중력과 공격 연계 효율이 안정적으로 작동되는 팀이다. 특히 초반부터 라인을 끌어올려 상대 중원을 압박하며 경기를 지배하는 패턴이 강하게 나타난다. 첼시. 첼시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점유율과 전방 압박을 중심으로 한 주도권 기반 빌드업 축구를 선호한다. 잭슨, 콜 파머, 엔소 페르난데스는 빠른 전진과 창의적인 플레이를 이끄는 핵심 자원이지만 무드리크 징계 이탈, 그리고 컨퍼런스 리그 소화 직후 체력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일정이 악재로 작용한다.
수비에서는 은쿤쿠, 포파나 등 이탈자가 누적되면서 수비 전환 타이밍이 늦어지고 간격 유지에 취약한 모습이 자주 노출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지속된 강행군으로 인해 후반 체력 저하와 실점률 증가가 뚜렷한 흐름이다. 토킹 코멘트. 뉴캐슬은 홈에서의 강한 압박과 수비 전환 효율이 매우 뛰어난 팀이며 첼시는 체력 고갈과 수비 간격 붕괴 현상이 반복되면서 전반적인 조직력이 흔들리고 있다. 특히 일정 피로도가 누적된 상태에서 강한 압박을 견뎌야 하는 부담은 매우 크게 작용하며 전개 효율과 수비 조직력 모두에서 뉴캐슬이 구조적으로 우위에 있는 매치업이다. 배팅 핵심 포인트. 뉴캐슬은 홈에서 전개 압박과 전환 속도가 강하며 수비 안정감까지 확보된 상태. 첼시는 체력 고갈 이탈자 누적으로 인해 조직력 유지가 불안정한 상황. 전체 압박 구조, 간격 유지, 전개 속도 모두 뉴캐슬이 우위인 실전 흐름. 체력적 한계와 압박 실패가 겹친 첼시를 상대로 뉴캐슬이 경기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뉴캐슬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레가네스. 레가네스는 4-4-2 포메이션을 통해 홈에서 강한 압박과 빠른 전방 전개를 시도할 계획이다. 다니, 라바와 후안 크루즈는 최전방에서 제공권 싸움과 마무리에 집중하며 오스카 로드리게스는 중원에서 빠른 전방 패스를 통해 공격 전개의 시발점 역할을 맡는다. 하비 에르난데스는 징계 결장으로 수비진에서 공백이 발생했으며 엘하다디, 미겔테라 푸엔테, 로지에, 바리시치의 부상 공백이 중원에서의 템포 조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현재 강등권에서 허덕이는 레가네스는 2부 리그 강등 시 구단 재정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TV 중계권료, 유니폼 스폰서, 경기장 사이드 어보드 스폰서까지 모두 감소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 경기는 생존을 위한 절박한 몸부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홈에서의 강한 압박과 후반부로 갈수록 더욱 강해지는 전방 압박이 경기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에스파뇰. 에스파뇰은 4-2-3-1 포메이션을 통해 안정적인 수비와 빠른 전방 패스를 시도할 계획이다. 로베르토 페르난데스는 최전방에서 제공권 싸움과 마무리에 집중하며 하비 푸아도와 안토니우 로카는 측면에서 빠른 돌파와 크로스를 통해 공격을 전개할 계획이다. 엘 힐랄리가 징계로 결장하면서 측면 수비에서 공백이 발생했으며 폴 로자노와 브리안 올리반의 부상 공백이 중원에서의 전개를 둔화시키고 있다. 후반부로 갈수록 체력 저하와 중원 압박이 느슨해지면서 박스 근처에서의 제공권 싸움에서 밀리는 장면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토킹 코멘트. 레가네스는 홈에서 강한 압박과 빠른 전방 전개를 통해 경기 흐름을 장악하려 할 것이다. 다니, 라바와 후안 크루즈는 최전방에서 제공권 싸움과 마무리에 집중하며 오스카 로드리게스는 중원에서 빠른 전방 패스를 통해 공격 전개의 시발점 역할을 맡는다. 하비 에르난데스의 징계 결장과 엘 하다디, 미겔테라 푸엔테, 로지에, 바리시치의 부상 공백이 중원에서의 전개 속도를 늦추고 있으나 홈팀의 절박함이 전방 압박 강도를 더욱 높일 가능성이 크다. 현재 강등권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레가네스는 구단의 재정적 손실을 막기 위해 필사적인 경기 운영을 펼칠 것이다. 반면 에스파뇰은 4-2-3-1 포메이션을 통해 안정적인 수비와 빠른 전방 전개를 시도하겠지만 엘 힐랄리의 징계 결장과 폴 로자노, 브리안 올리반의 부상 공백이 중원에서의 템포 조율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특히 후반부로 갈수록 체력 저하와 전방 압박이 느려지면서 박스 근처에서의 커버 타이밍이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배팅 핵심 포인트. 레가네스는 홈에서 강한 압박과 빠른 전방 전개로 경기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에스파뇰은 부상 공백과 징계 결장으로 인해 전개 과정에서 실수가 반복되고 있다. 후반부로 갈수록 레가네스의 강한 압박이 에스파뇰의 전개를 더욱 막아설 가능성이 크다. 레가네스의 강한 전방 압박과 에스파뇰의 템포 저하가 경기 흐름을 결정지을 가능성이 크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레가네스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페예노르트. 페예노르트는 4-3-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측면 돌파와 중원 빌드업을 결합한 전술로 운영되는 팀이다. 우에다가 최전방에서 버티고 하지 무사와 황인범이 전개와 공간 침투에 기여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트잔드, 팀버, 뉴콥, 바일로, 나제, 로톤파가 동시다발적으로 부상으로 이탈해 수비 라인과 중원의 안정감이 무너진 상태다. 수비 간격 유지와 커버 타이밍이 느려지며 좌우 측면 전환 시 대응이 늦어지는 장면이 잦고 템포 유지를 위한 교체 카드도 부족하다. 아인트호벤. 아인트호벤은 4-3-3 포메이션을 중심으로 강한 전방 압박과 빠른 템포 조절을 통해 경기를 주도하는 팀이다. 대 용이 중심에서 제공권과 마무리를 책임지며 노아 랑과 페리시치는 돌파와 컷신에 모두 능해 파이널 서드에서 결정력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다. 사우턴, 루카스, 쿤, 페피 등의 부상 공백이 있지만 팀 전술 구조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며 전술 조직력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특히 압박 강도와 전방 회수 능력, 하프라인 이후에 빠른 침투에서 페예노르트 수비를 흔들 수 있는 전술적 구도를 구축하고 있다. 토킹 코멘트. 페예노르트는 주전급 수비수와 중원 자원 대거 이탈로 인해 빌드업과 수비 라인의 간격 유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에다 마이너스 황인범 라인을 중심으로 공격을 풀어가려 하나
템포 조절과 전환 시의 매끄러움이 떨어지고 압박 대응에도 약점을 노출하고 있다. 반면 아인트호벤은 공격 템포 유지와 전방 압박을 모두 활용할 수 있으며 측면과 중앙에서 동시에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전력이다. 전체적인 경기 흐름은 아인트호벤이 주도할 가능성이 높으며 후반으로 갈수록 페예노르트의 수비 균열이 심화될 수 있다. 배팅 핵심 포인트. 페예노르트는 수비 핵심과 미드필더 다수가 부상으로 이탈한 상태. 아인트호벤은 압박 강도, 템포 조절, 전술 완성도 모두 상위 수준. 수비 간격과 커버 타이밍이 무너지는 페예노르트를 상대로 아인트호벤이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큼. 전체적인 전술 안정감과 압박 주도권에서 앞선 아인트호벤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페예노르트 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트벤테. 트벤테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하며 점유율 중심의 빌드업과 좌우 측면 전개로 공격을 풀어나가는 팀이다. 볼프스빈 켈이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마무리를 책임지며 스타인과 로치가 이선에서 템포 조절과 공간 침투를 담당한다. 다만 람머스와 부스의 부상 이탈로 인해 중원과 측면의 전술적 연계가 단절되는 문제가 생기며 빌드업 완성도도 떨어지고 있다. 수비 전환 시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으며 전개가 끊기면 주도권이 빠르게 넘어가는 흐름이 자주 연출된다. 위트레우트. 위트레우트는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중원 압박과 빠른 전방 전환을 중심으로 경기를 주도하는 팀이다. 할러가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연계 플레이를 주도하고 있으며 프라울로와 카틀리는 이선에서 유기적인 침투와 볼 백업을 맡고 있다. 미겔 로드리게스의 징계 결정은 있지만 엘 아르기우이와 이크발 등 기존 부상자들은 팀 전술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보조 자원이다. 최근 경기에서는 전방 압박 성공률과 측면 전개의 완성도가 높으며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토킹 코멘트. 트벤테는 전방 공격 조합은 살아있으나 중원과 측면의 연결이 끊기면서 전체적인 템포가 무너지고 있다. 수비 간격도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으며 전환 시 커버 라인이 느려지고 공간이 벌어지는 상황이 반복된다. 위트레우트는 활동량 중심의 압박 전술과 전개 속도에서 우위를 보이며 중원 싸움에서 상대를 밀어낼 수 있는 구조다. 경기 전체적으로 위트레우트가 압박과 간격 유지에서 분명한 전술적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크다. 배팅 핵심 포인트. 트벤테는 측면 연계와 중원 조율에서의 단절이 발생하며 템포 유지가 어렵다. 위트레우트는 활동량과 압박 강도 중심으로 상대 중원을 제어할 수 있는 전술 구도. 수비 전환 시 라인 붕괴와 공간 벌어짐이 반복되는 트벤테의 구조적 약점 노출. 압박 대응 실패와 커버 타이밍 붕괴 속에서 트벤테는 위트레우트의 공격 흐름에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트벤테 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베로나. 베로나는 3-5-1-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수적 우위를 활용한 미드필드 장악과 공간 압축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사르는 전방에서의 제공권과 연계에 강점을 보이며 수슬로프와 니아세는 중원에서의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수비 전환에 기여한다. 다비도비치와 하로이의 부상 이탈로 인해 뒷선 조합은 완벽하진 않지만 홈에서는 수비 간격을 조밀하게 유지하며 안정적 흐름을 만들고 있다. 최근 흐름은 무리한 공격보다는 실점 억제에 초점을 맞추며 짧은 패스 중심의 보수적 전개를 반복하고 있다. 레체. 레체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수비 밸런스를 중심으로 하는 보수적인 운영을 택하는 팀이다. 크르스토비치는 일선에서 고립되는 상황이 많지만 피에로티와 칼소는 역습 시 빠른 전환에 기여하고 있다. 마르치윈스키의 이탈은 전방 창의성에 제약을 주고 있으며 수비 라인도 전체적으로 라인을 내린 채 안정적인 간격 유지를 우선시한다. 특히 원정에서는 템포 조절과 실점 억제를 중심으로 한 실리 위주의 전술이 반복되고 있다. 토킹 코멘트. 양팀 모두 수비 간격 유지와 실점 억제에 집중하고 있으며 템포를 빠르게 가져가기보다는 안정적인 밸런스 유지를 우선시한다. 베로나는 중원 압박을 통해 상대 전개를 제어하려 하고 레체는 역습 중심이지만 전방 결정력 부족으로 효율이 낮다. 최근 두 팀 모두 저득점 흐름이 반복되고 있으며 주도권 싸움보다는 실점 회피 중심의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득점력보다는 압박 균형 유지가 핵심 요소가 될 경기다. 배팅 핵심 포인트. 베로나는 홈에서도 공격보다 수비 전환과 중원 간격 유지에 집중하는 흐름. 레체는 빠른 전환보다 전체 라인 밸런스 유지와 실점 억제 중심의 전술 운용. 최근 양팀 모두 다득점 경기 없이 실리 위주의 무난한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낮은 템포와 간격 유지 위주의 전술로 인해 무승부 흐름이 유력한 경기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무승부 추천. 핸디패 부주력. 언더오버 언더 주력.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맨유. 맨유는 3-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활동량 높은 측면 활용과 전방 압박을 바탕으로 한 전개 운영이 특징인 팀이다. 가르나초, 마운트, 에릭센은 전진 패스와 공간 침투에서 강점을 보이나 최근 빌바오와의 유로파리그 일정 직후 빠듯한 회복 시간 내에 또다시 리그 경기에 투입되는 강행군에 직면해 있다. 특히 디오고 달로트, 마르티네스, 지르크제이 등 수비 및 전방 자원이 이탈하면서 수비 간격 유지와 전개 연결에서 피로 누적 현상이 누적되고 있다.
공격 전환 시 움직임이 둔해지고 수비 전환 시 압박 타이밍이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웨스트햄. 웨스트햄은 동일한 3-4-3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보웬과 쿠도스를 활용한 역습 시 직선 전개에 특화된 팀이다. 안토니오와 서머빌의 이탈이 아쉽지만 나머지 자원들의 체력은 충분히 확보된 상황이며 특히 최근 경기에서는 수비 안정성 확보 후반 역습 전개를 통한 기회 창출 방식의 실리 축구를 택하고 있다. 이번 원정에서도 라인을 내리고 역습 중심 운영으로 전반적으로 조심스러운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토킹 코멘트. 맨유는 주중 유럽 대항전 일정 소화 후 체력 고갈로 인해 전개 속도 저하와 조직력 붕괴 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웨스트햄은 원정임을 감안해 수비적으로 운영하며 빠른 역습 한 방을 노릴 가능성이 높다. 양팀 모두 전방 압박보단 실점 억제를 우선시하는 흐름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득점보단 실리적인 균형 유지 흐름 속 무승부 가능성이 높다. 배팅 핵심 포인트. 맨유는 유럽 대항전 이후 일정 피로도가 누적되며 전개 속도와 전술 완성도가 현저히 저하된 상태. 웨스트햄은 원정 경기에서 실리 운영 중심으로 전개하며 수비 간격 유지와 역습 구조에 집중할 가능성. 양팀 모두 압박보단 실점 억제 흐름 중심의 운영 예상. 무승부 흐름이 유력하다. 템포 저하 수비 우선 운영이 겹치는 흐름. 균형 유지 속 무승부 흐름에 무게가 실리는 경기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무승부 추천. 핸디패 부주력. 언더오버 언더주력.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노팅엄. 노팅엄은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우드를 전방에 두고 깁스 화이트와 도밍게스의 빠른 연계 플레이를 통해 공격 흐름을 이어간다. 특히 홈에서는 전방 압박과 수비 간격 유지가 잘 정비되어 있으며 상대 진영에서의 볼 소유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수비 라인에서도 일정 수준의 집중력과 압박 효율이 유지되고 있어 상대 공격 전개를 초반부터 틀어막는 전개의 흐름이 기대된다. 최근에는 공격 전환 시 간결한 움직임과 슈팅 찬스 확보 빈도 증가가 강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레스터시티. 레스터시티는 4-2-3-1 포메이션을 유지하며 바디와 엘칸누스의 일선 움직임으로 공간을 만드는 구조를 선호한다. 하지만 마비디디, 페레이라, 파타우, 데 코르도바 -레이드 등 양측면과 수비 자원 이탈이 겹쳐 조직적인 수비 완성도가 떨어지고 공격에서도 이선 연계 약화로 인해 찬스 창출 빈도가 낮아지고 있다. 헤르만센 골키퍼까지 이탈하면서 후방 안정성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이며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전반부터 수비 라인이 무너지고 압박 효율이 떨어지는 패턴이 반복 중이다. 토킹 코멘트. 노팅엄은 홈에서의 압박과 템포 조절에 강점을 가지며 공격 흐름이 간결하고 조직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다. 레스터시티는 수비 조직력 붕괴와 주력 자원 이탈이 겹치며 전체적인 경기 주도권 확보에 실패하고 있다. 전반적인 압박 흐름과 공간 장악력에서 노팅엄이 구조적으로 우위에 있는 매치업이며 이 흐름이 유지된다면 홈 승리 시나리오가 충분히 성립 가능한 경기다. 배팅 핵심 포인트. 노팅엄은 홈 기준으로 수비 압박 빠른 전개에서 확실한 구조적 강점. 레스터는 수비 라인과 공격 이선 자원 이탈로 전개 흐름과 안정감이 크게 약화된 상황. 경기 흐름, 간격 유지, 압박 효율 모두 노팅엄이 앞서는 실전 구도. 전개 완성도와 수비 조직력 격차가 뚜렷한 매치업. 노팅엄이 홈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노팅엄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토트넘. 토트넘은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전방 압박과 측면 침투를 통한 빠른 전개가 강점인 팀이다. 히샬리송과 클루셉스키의 움직임은 활발하지만 유럽 대항전 일정 소화 이후 충분한 회복 없이 곧바로 리그 일정에 투입되는 강행군 속에 있다. 드라구신과 베리발의 부상 이탈도 후방 안정감에 영향을 주는 변수이며 무엇보다 체력 저하로 인해 압박 강도와 공수 전환 템포가 저하되는 흐름이 예상된다. 홈 이점을 활용하려 하겠지만 최근 경기력은 유럽 일정 이후 흐름이 무겁게 전개되고 있다. 크리스탈 팰리스. 팰리스는 3-3-3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마테타와 에제를 중심으로 한 역습 전개와 순간 스피드가 강점이다. 사르의 움직임도 위협적이지만 원정 경기에서는 라인을 내리고 실리 위주의 수비 안정화 흐름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다. 두쿠레, 리아드의 이탈로 인해 중원 전개 완성도가 떨어지고 강한 압박보단 수비 간격 유지와 후반 역습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경기 흐름은 득점보단 실점 억제 중심의 운영이 돋보인다. 토킹 코멘트. 토트넘은 일정 누적으로 인해 전개 효율이 떨어지고 압박 강도도 예전만 못한 상태다. 팰리스는 원정에서 실리 전술을 선택하며 전방 압박보단 수비 간격 유지와 공간 제어에 집중하는 흐름을 자주 보여준다. 양팀 모두 득점보단 실점 억제에 초점이 맞춰지는 전술 운영이 예상되며 전체적으로 루즈한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무승부 가능성이 높게 형성된 매치업이다. 배팅 핵심 포인트. 토트넘은 유럽 대항전 이후 체력 저하로 인해 압박과 전개 템포가 둔화된 상태. 팰리스는 원정 실리 운영에 집중하며 수비 간격과 공간 제어에 주력하는 흐름. 공격보단 수비 중심의 루즈한 경기 양상이 예상되는 매치. 무승부 흐름 유력. 일정 부담과 실리 운영이 겹치는 구도. 팽팽한 흐름 속 무승부 가능성이 가장 설득력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무승부 추천. 핸디 승 부주력. 언더오버 언더주력.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레버쿠젠.
레버쿠젠은 3-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하프라인 위에서부터의 압박과 측면 폭 활용을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한다. 비르츠와 부엔디아는 이선에서 템포를 조율하며 전방 침투와 볼 배급에 강점을 보이고 있으며 시크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결정력이 뛰어난 자원이다. 무키엘레, 에르모소, 사르코 등 수비진에서 다수의 부상 이탈이 있지만 조직적인 압박과 이선 연계가 이를 커버하고 있다. 특히 홈 경기에서는 점유율을 기반으로 라인을 밀어붙이며 상대를 수세로 몰아넣는 전개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도르트문트 도르트문트는 동일한 3-4-3 포메이션을 사용하지만 최근 빌드업 템포와 수비 간격 유지에서 불안한 장면이 잦다. 기라시는 공간 침투와 피지컬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브란트와 기튼스는 압박 회피와 중원 장악면에서 기복이 있다. 캠벨, 베이어, 슐로터백 등 핵심 수비 자원이 빠지며 수비 조직에 균열이 생긴 상태다. 특히 측면 수비 전환 속도가 느리고 중원과 수비 간의 간격이 벌어지며 결정적인 순간에 실점을 허용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토킹 코멘트 레버쿠젠은 전방 압박과 템포 조율, 전개 완성도 면에서 도르트문트를 앞서는 흐름을 유지 중이다. 도르트문트는 수비 조직 붕괴와 중원 압박 실패로 인해 실점 리스크가 높은 팀이며 최근 원정 경기에서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 양팀의 압박 구조, 수비 간격 유지, 공격 전개 완성도에서 레버쿠젠이 전술적으로 분명한 우위에 있다. 배팅 핵심 포인트 레버쿠젠은 홈 기준 강한 압박과 볼 점유율 유지에 능한 팀. 도르트문트는 수비 핵심 이탈과 중원 압박 실패로 실점이 잦은 흐름. 압박 구조와 전환 타이밍에서 레버쿠젠이 뚜렷한 전략적 우위. 전개 완성도와 압박 효율에서 앞선 레버쿠젠이 경기를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레버쿠젠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는 4-2-3-1 포메이션을 통해 홈에서 강한 압박과 빠른 전방 전개를 시도할 계획이다. 레반도프스키는 최전방에서 제공권 싸움과 마무리에 집중하며 하피냐와 페란 토레스는 측면에서 빠른 돌파와 크로스로 공격을 전개할 예정이다. 다니 로드리게스, 쿤데, 알레한드로 발데, 파블로 토레, 마르크 베르날의 부상 공백이 크지만 홈 경기에서의 압박 강도는 여전히 강력하다. 특히 후반부로 갈수록 전방 압박 강도가 더욱 강해지면서 상대 수비진에서의 커버 타이밍이 늦어지는 장면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레알 마드리드 레알 마드리드는 4-2-3-1 포메이션을 통해 빠른 전방 패스와 강한 압박을 시도할 예정이다. 은바페는 최전방에서 제공권 싸움과 마무리에 집중하며 주드 벨링엄과 비니시우스는 중원에서 빠른 전방 패스를 시도할 계획이다. 하지만 라울 아센시오, 호드리고, 알라바, 류디거, 맨디, 카마빈가, 에데르 밀리탕, 다니, 카르바알의 부상 공백이 크다. 수비진에서의 공백이 커지면서 측면에서의 커버 타이밍이 늦어지고 있으며 후반부로 갈수록 체력 저하와 전개 과정에서의 실수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코멘트 바르셀로나는 홈에서 강한 압박과 빠른 전방 전개를 통해 경기 흐름을 장악할 계획이다. 레반도프스키는 최전방에서 제공권 싸움과 마무리에 집중하며 하피냐와 페란 토레스는 측면에서 빠른 돌파와 크로스를 통해 공격 전개를 시도할 예정이다. 다니 로드리게스와 쿤데, 알레한드로 발대의 부상 공백이 크지만 홈 경기에서의 전방 압박 강도가 더욱 강해지면서 상대의 전개 흐름을 끊어낼 가능성이 크다. 특히 후반부로 갈수록 체력 저하와 전개 속도가 둔화되는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진이 바르셀로나의 전방 압박에 더욱 노출될 위험이 크다. 레알 마드리드는 4-2-3-1 포메이션으로 빠른 전방 전개를 시도하겠지만 수비진에서의 대거 부상 공백이 커지면서 측면 커버 타이밍이 늦어지고 있다. 은바페와 비니시우스는 빠른 전방 패스를 통해 공격을 풀어내겠지만 중원에서의 템포 조율이 원활하지 않아 전개 과정에서의 실수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후반부로 갈수록 바르셀로나의 전방 압박이 레알 마드리드의 전개를 더욱 방해할 가능성이 높다. 배팅 핵심 포인트 바르셀로나는 홈에서 강한 압박과 빠른 전방 전개를 통해 경기 흐름을 장악할 가능성이 크다. 레알 마드리드는 수비진의 대거 부상 공백으로 인해 전개 과정에서 실수가 반복되고 있다. 후반부로 갈수록 바르셀로나의 전방 압박이 더욱 강해지면서 레알 마드리드의 전개가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 바르셀로나의 강한 압박과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진 공백이 경기 흐름을 결정지을 가능성이 크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바르셀로나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아약스 아약스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하여 빠른 템포와 전방 압박, 짧은 패스 전개로 경기를 지배하는 팀이다. 브로베이가 최전방에서 마무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에드바르센과 트라오레는 좌우 측면에서 활발한 침투와 볼 배급에 관여한다. 반덴 보멘과 반 악셀 동겐이 부상으로 이탈했지만 팀 전술 전체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 백업 자원 활용이 안정적이다. 홈 경기에서는 전방 압박 강도와 중원 점유율이 매우 뛰어나며 파이널 서드에서의 창의적인 움직임으로 꾸준히 기회를 만든다. 네이메헌 네이메어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하여 강한 수비 라인을 바탕으로 역습을 노리는 전술을 구사하는 팀이다. 오가와가 최전방에서 활동하며 반크루이와 사노가 이선에서 볼 배급과 공간 창출을 시도하고 있으나 공격 전개가 다소 단조롭다.
샌들러, 드위트, 누이팅크 등 수비 핵심들이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라인 간격 유지와 후방 커버 능력이 급격히 저하된 상태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전개 속도가 느리고 압박 회피 능력에서도 많은 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토킹 코멘트. 아약스는 홈에서 전방 압박과 빠른 템포 유지 능력을 앞세워 경기 흐름을 지배하는 스타일이다. 반면 네이메어는 핵심 수비 자원들이 대거 이탈하며 수비 간격 붕괴와 템포 대응력 저하가 반복되고 있다. 전술적으로 아약스가 높은 점유율과 공격 템포로 경기를 장악할 가능성이 높으며 네이메어는 수비 라인이 밀리는 순간부터 압박이 무너지고 공간을 연이어 허용하는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배팅 핵심 포인트. 아약스는 전방 압박과 빠른 볼 회전으로 홈 경기 주도권에 강한 팀. 네이메어는 수비 핵심 자원 부상으로 조직력이 무너진 상태. 공격 주도권과 전개 속도에서 아약스가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음. 압박과 공간 장악에서 앞선 아약스가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아약스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알크마르. 알크마르는 4-2-3-1 포메이션을 중심으로 점유율 유지와 빠른 템포 전환을 통해 공격 주도권을 주는 팀이다. 미어딩크가 최전방에서 연계와 마무리를 책임지고 있으며 포크와 반 본멜은 측면 침투와 이선 전개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인다. 후스가 카드 징계로 이탈하고 벨리치, 페럿, 조에트까지 부상이 겹쳤지만 주축 자원들의 전방 압박 및 공격 템포에는 큰 영향이 없다. 홈 경기에서는 전술적 조직력이 안정적이며 수비 라인도 간격 유지와 빌드업 대응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흐로닝언. 흐로닝언은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중원 견고함과 빠른 측면 전개를 중심으로 경기를 풀어가려는 성향을 보인다. 반 베르엔과 슈로이더스가 공격 전개를 담당하지만 전체적인 템포 유지나 공격 완성도는 낮은 편이다. 마리아니와 투레이의 부상 이탈로 인해 중원 수비력과 세컨볼 회수 능력이 약화되었으며 수비 전환 시 라인 간격 유지가 무너지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고 전방 압박도 쉽게 풀리는 편이다. 토킹 코멘트. 알크마르는 홈에서 빠른 템포와 전방 압박을 통해 상대 전개를 억제하는 데 강점을 보이며 전술적 밸런스가 탄탄하게 유지되고 있어 흐로닝원의 낮은 완성도 공격을 안정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구조다. 흐로닝원은 중원 압박과 수비 간격 유지 모두에서 불안 요소가 많고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수비 라인이 쉽게 무너지며 실점으로 직결되는 장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배팅 핵심 포인트. 알크마르는 압박 강도와 점유율 유지 모두 상위 수준의 운영을 보여주는 팀. 흐로닝원은 중원 전력 누수와 수비 간격 붕괴로 인해 실점 위험이 높은 흐름. 홈에서의 알크마르는 조직력과 공격 전개 모두에서 안정적 흐름을 유지 중. 안정된 전술과 높은 전방 압박 완성도를 가진 알크마르가 경기 흐름을 완전히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알크마르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리버풀. 리버풀은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살라 각포 조타의 날카로운 측면 돌파와 압박 전개가 핵심이다. 최근 홈 경기에서는 중앙 간격 유지 측면 포지셔닝 연계가 탁월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빠른 역습 전개의 강점을 드러낸다. 고메즈의 이탈 외에는 주요 자원들이 대부분 정상 컨디션이며 유럽 대항전 일정을 소화하지 않아 체력적 측면에서도 완충된 전개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중원에서의 압박 강도와 간격 조절이 탄탄하게 유지되는 흐름이다. 아스날. 아스날은 4-3-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점유율과 압박 위주의 전개 구조를 선호하지만 챔피언스리그 일정 소화 이후 회복 기간이 부족하며 가브리엘 제수스, 토미야스, 하베르츠, 조르지뉴 등 주축 자원의 대거 부상 이탈로 인해 조직력 완성도 저하 전개 효율 약화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후반 체력 저하로 인한 수비 간격 붕괴와 압박 밀도 저하가 자주 관찰되고 있다. 이번 경기에서도 강한 압박보다는 실리 전술로 후방 안정을 꾀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코멘트. 리버풀은 체력적으로 회복된 상태에서 홈 전개 효율과 압박 강도를 바탕으로 안정된 경기 운영이 가능하다. 반면 아스날은 챔스 소화 후 피로 누적과 부상 누적이 겹쳐 전체 조직력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압박 간격, 전방 전개 완성도, 수비 안정성에서 모두 리버풀이 구조적으로 우위에 있으며 이 매치업은 리버풀 승리가 가장 설득력 있는 흐름이다. 배팅 핵심 포인트. 리버풀은 홈에서 압박 강도, 전개 효율, 체력 회복 상태 모두에서 어급 상태. 아스날은 챔스 강행군 부상 누적 전개 조직력 저하로 정상 경기력 유지가 어려운 상황. 압박 전환 속도, 간격 유지, 수비 집중력 모두 리버풀이 앞선 흐름. 완성도 차이와 체력 차가 뚜렷한 흐름. 리버풀이 홈에서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리버풀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프랑크푸르트. 프랑크푸르트는 3-3 포메이션을 중심으로 높은 점유율과 측면 전개를 활용하는 공격적인 전술을 구사한다. 에키테케는 전방에서의 결정력과 움직임이 안정적이며 크나우프와 바오야는 이선에서의 전개 템포 조율에 강점을 보인다. 그체, 산투스, 이시 등 일부 자원의 이탈은 있지만 전체적인 조직력과 전방 압박 효율은 유지되고 있다.
홈 경기에서는 강한 압박과 높은 수비 라인을 바탕으로 상대를 지속적으로 몰아붙이며 실점 억제력 또한 준수한 수준을 유지 중이다. 상파울리 상파울리는 3-4-3 포메이션을 사용하지만 최근 전개 템포와 압박 전환 타이밍이 일정치 않다. 시나니와 아폴라야는 빠른 속도를 바탕으로 역습을 노리지만 중원 연결고리인 길라보기의 기복이 존재한다. 반대로 헤이덴, 바실리는 징계로 결장하며 어빈, 매치, 브루헤르트 등도 줄줄이 부상으로 빠져 전력 누수가 크다. 특히 압박 시 타이밍 미스로 인해 공간이 벌어지고 수비 전환 시 측면 커버에 실패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토킹 코멘트 프랑크푸르트는 홈에서 압박 효율과 전개 완성도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팀이다. 반면 상파울리는 연이은 징계 및 부상 이탈로 인해 수비 조직이 무너지고 있으며 압박 대응력도 낮다. 양팀의 템포 유지력과 수비 전환 속도에서 큰 차이를 보이며 전술적 완성도에서 프랑크푸르트가 앞서는 경기다. 배팅 핵심 포인트 프랑크푸르트는 높은 수비 라인과 압박 효율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전개를 펼치는 팀. 상파울리는 징계 및 부상으로 수비 조직이 붕괴되고 압박 대응력도 저하된 상태. 전개 완성도와 압박 구조의 정교함에서 프랑크푸르트가 전략적으로 우위. 압박 전환과 전개 흐름 모두에서 프랑크푸르트가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매치업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프랑크푸르트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토리노는 4-3-2-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수비 밸런스를 최우선에 두고 측면 견제로 경기 흐름을 차단하는 전술을 사용한다. 사나브리아는 전방에서 버텨주는 역할을 맡으며 블라시치와 엘마스는 이선에서 짧은 연계를 통해 전개 속도를 조절한다. 리치, 소사, 니에, 일칸, 살라마, 스위르스, 사파타 등 다수 자원이 이탈하면서 공격의 다이내믹감은 떨어진 상태지만 홈에서는 수비 간격 유지와 압박 완급 조절을 통해 기세를 제어하며 실점 억제에 집중하는 운영을 보인다. 인터밀란은 3-5-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높은 점유율과 측면 전개, 그리고 중원 중심의 압박으로 경기 흐름을 주도하는 팀이다. 아르나우토비치와 호아킨 코레아가 투톱을 구성하고 지엘린스키는 전개와 침투 타이밍 조절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다만 이번 경기는 주중 바르셀로나와의 챔피언스리그 강행군 이후 단 3일 휴식 만에 이어지는 일정으로 주축 자원들의 체력 방전이 확실시되고 있어 풀 퍼포먼스보다는 안정적 운영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카르보니 외에는 큰 부상 이탈은 없지만 로테이션 기용이 불가피한 경기다. 토킹 코멘트 토리노는 홈 경기에서 수비 안정성과 압박 완급 조절을 통해 안정적인 흐름을 만드는 데 집중하는 팀이다. 인터밀란은 주중 챔피언스리그 일정을 소화한 직후라 체력적 부담이 극심하며 공격 템포가 평소보다 둔화될 여지가 크다. 양팀 모두 공격보다는 실점 억제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으며 전반부터 느슨한 템포가 이어지는 흐름이 예상된다. 득점 기회가 제한되고 전개 간격이 좁혀진 경기에서 무승부 시나리오가 성립될 여지가 크다. 배팅 핵심 포인트 토리노는 핵심 자원 다수 이탈로 인해 수비 밸런스 유지 중심의 실리 운영 예상. 인터밀란은 챔피언스리그 일정 직후의 체력 부담으로 인해 템포를 조절하는 흐름 불가피. 전개 속도 둔화, 결정력 부족, 압박 완급 조절이 중심이 되는 루즈한 흐름. 양팀 모두 전력 부담과 체력 이슈로 인해 공격보단 균형 유지에 초점을 맞춘 무승부 흐름이 유력하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무승부 추천 핸디 승 부주력 언더오버 언더 주력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빌바오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홈에서 강한 압박과 짧은 패스 전개를 시도할 계획이다. 고르카 구르제타는 최전방에서 제공권 싸움과 마무리에 집중하며 알렉스 베렌게르는 중원에서 빠른 전방 패스를 통해 공격 전개를 도모할 예정이지만 안도니 고로사벨과 알렉스 베렌게르가 징계 결장으로 빠지면서 중원 압박 강도가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냐키 윌리엄스, 니코 윌리엄스, 오이안 산세티의 부상 공백은 전방 전개 속도를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유로파리그 경기로 인해 체력적인 소모가 상당한 상황이라 후반부로 갈수록 공수 전환이 느려지고 박스 근처에서의 제공권 싸움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다. 알라베스는 4-2-3-1 포메이션을 통해 안정적인 수비와 보수적인 경기 운영을 시도할 예정이다. 키케 가르시아는 최전방에서 제공권 싸움과 마무리에 집중하며 존 구리디와 카를로스 아레나는 중원에서 빠른 전방 패스 대신 뒤로 물러서면서 수비적인 운영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카리의 부상 공백이 있지만 수비 라인을 내리고 최소한의 실점을 목표로 할 가능성이 크다. 일부 리그 생존을 위해 승점 1점도 만족하는 보수적인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높으며 박스 근처에서의 밀집 수비와 후반부로 갈수록 더욱 강해지는 수비 라인이 경기 흐름을 루즈하게 만들 전망이다. 토킹 코멘트 빌바오는 홈에서 강한 압박과 빠른 전방 전개를 시도하겠지만 유로파리그 강행군 일정으로 인해 체력적인 소진이 심각한 상황이다. 고르카 구르제타와 알렉스 베렌게르는 최전방에서 제공권 싸움과 마무리에 집중할 예정이지만 이냐키 윌리엄스, 니코 윌리엄스의 부상 공백이 커지면서 전방 전개 속도가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후반부로 갈수록 체력 저하와 공수 전환이 느려지면서 박스 근처에서의 커버 타이밍이 늦어지는 장면이 반복될 위험이 있다.
알라베스는 일부 리그 생존을 위해 승점 1점만 확보해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4-2-3-1 포메이션으로 수비 라인을 내리고 최소한의 실점 방어를 목표로 하는 보수적인 운영이 예상된다. 키케 가르시아는 최전방에서 제공권 싸움에 집중하겠지만 실질적인 공격 전개보다는 후방에 집중된 밀집 수비로 경기를 루즈하게 끌고 갈 가능성이 크다. 결국 경기 흐름은 양팀 모두 득점보다는 실점 방어에 집중하면서 루즈한 형태로 90분이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배팅 핵심 포인트. 빌바오는 유로파리그 강행군 일정으로 인해 체력 소진이 극심한 상황이다. 알라베스는 일부 리그 생존을 위해 보수적인 운영과 수비 집중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후반부로 갈수록 경기 흐름은 더욱 루즈해지면서 득점 없이 끝날 가능성이 크다. 체력 소진과 보수적인 운영이 맞물리면서 양팀 모두 득점 없이 90분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크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무승부 추천. 핸디패 부주력. 언더오버 언더주력.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슈투트가르트. 슈투트가르트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중원 장악과 전방 압박, 측면 침투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전술을 사용한다. 운다브는 전방에서의 움직임과 연계 능력이 돋보이며 볼테마드와 르웰링도 이선에서 기민한 침투로 힘을 보태고 있다. 체이스, 스테르기우, 밀로 등이 이탈한 상황에서도 잔여 자원들의 기동력과 조직력이 탄탄하게 유지되고 있다. 특히 홈에서는 전방 압박의 강도가 극대화되며 상대 빌드업을 차단하고 경기 주도권을 쥐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아우크스부르크. 아우크스부르크는 3-4-3 포메이션을 사용하지만 템포 유지와 압박 전환 과정에서 불안한 흐름을 자주 보이고 있다. 에센데와 클로드 모리스, 쾌미르가 공격을 이끌지만 중원에서의 연결과 수비 전환이 매끄럽지 못한 것이 약점이다. 퀴칙사인, 베리샤, 뱅크스, 카바디 등 다수 자원이 부상으로 이탈하며 스쿼드 뎁스가 크게 약화된 상황이다. 수비 전환 시 간격 붕괴가 잦고 측면 커버가 늦어지는 장면이 반복되며 실점 위험이 상존하는 팀이다. 토킹 코멘트. 슈투트가르트는 홈에서 전방 압박과 중원 장악을 통해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아우크스부르크는 연이은 이탈과 수비 조직의 불안정으로 인해 실점 억제력이 크게 낮아진 상태다. 전술적 짜임새와 압박 효율 측면에서 슈투트가르트가 경기 흐름을 확실히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배팅 핵심 포인트. 슈투트가르트는 홈 기준 강한 압박과 측면 전개가 뛰어난 팀. 아우크스부르크는 수비 전환과 압박 타이밍에서 구조적 붕괴가 반복되는 흐름. 조직 완성도와 전개 템포에서 슈투트가르트가 전술적으로 우세. 압박 강도와 조직 안정성에서 앞선 슈투트가르트가 경기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슈투트가르트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나폴리. 나폴리는 4-3-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고밀도 점유와 측면 침투 전개에 강점을 보이는 팀이다. 루카쿠는 박스 안에서의 결정력과 제공권 모두 위협적이며 폴리타노와 라스파도리는 넓은 활동 반경과 침투 타이밍 조율에 능하다. 다비드 네레스, 주앙 헤수스, 부온조르노의 이탈은 있으나 대체 자원의 퍼포먼스와 전술적 일관성은 잘 유지되고 있다. 특히 홈에서는 전반 초반부터 라인을 끌어올려 압박 효율을 극대화하며 상대 수비 진영에서 볼을 회수하는 장면이 자주 연출된다. 제노아. 제노아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짧은 전개와 역습 위주의 운영을 시도하지만 최근 흐름은 매우 불안정하다. 피나몬티는 제공권과 활동량에서 꾸준한 기여를 보이나 주니오르 메시아스와 비티냐의 지원 전개가 매끄럽지 못한 상황이다. 토스비가 징계로 결장하고 오나나, 미레티, 발로텔리, 쿠엔카, 마트로까지 대거 이탈하며 중원과 수비 간의 전술 균형이 붕괴되고 있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수비 간격 조절 실패와 압박 회피 능력 부족으로 인해 전반 초반부터 실점이 발생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토킹 코멘트. 나폴리는 전방 압박과 빌드업 차단을 기반으로 초반부터 공격 주도권을 주는 전술 완성도를 보여주는 팀이다. 제노아는 핵심 수비 및 미드필더의 대거 이탈로 인해 압박 저항력이 급감한 상황이며 전개 효율도 현저히 낮다. 양팀의 중원 밀도, 압박 효율, 수비 간격 유지 능력에서 뚜렷한 격차가 존재하며 전체적인 경기 흐름이 나폴리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배팅 핵심 포인트. 나폴리는 홈에서의 전개 템포와 압박 구조가 리그 최상급 수준. 제노아는 중원과 수비 간격 모두 붕괴된 상태에서 압박 회피 능력까지 저하된 상황. 전술 완성도와 흐름 유지력에서 나폴리가 전방위적으로 우위. 중원 압박, 전개 속도, 공간 활용 등 모든 흐름이 나폴리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나폴리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베티스. 베티스는 4-2-3-1 포메이션을 통해 홈에서 강한 압박과 빠른 전방 전개를 시도할 계획이다. 에르난데스는 최전방에서 제공권 싸움과 마무리에 집중하며 로셀소와 안토니는 중원에서 빠른 전방 패스를 통해 공격 전개의 시발점 역할을 맡는다. 아빌라, 마르크 로카, 디에고 요렌테의 부상 공백이 있지만 홈 경기에서의 전방 압박은 여전히 강력하다. 특히 후반부로 갈수록 체력 저하가 나타나겠지만 초반부터 강하게 밀어붙이며 상대 수비진을 흔들 가능성이 크다.
오사수나. 오사수나는 5-3-2 포메이션을 통해 수비적인 운영과 빠른 역습을 시도할 계획이다. 루벤 가르시아와 부디미르는 최전방에서 제공권 싸움과 마무리에 집중하며 아이마르 오로즈는 중원에서 빠른 전방 패스를 통해 공격을 전개할 예정이지만 몽카율라의 부상 공백이 중원에서의 전개 흐름을 끊어낼 가능성이 크다. 후반부로 갈수록 체력 저하와 함께 전방 압박이 느려지면서 박스 근처에서의 커버 타이밍이 늦어지는 장면이 반복될 위험이 크다. 토킹 코멘트. 베티스는 홈에서 강한 전방 압박과 빠른 전개를 시도하며 에르난데스와 로 셀소의 콤비 플레이를 통해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계획이다. 안토니는 중원에서 전방 패스를 통해 공격의 시발점 역할을 맡겠지만 아빌라와 마르크 로카, 디에고 요렌테의 부상 공백이 커지면서 후반부로 갈수록 전개 속도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반부터 강하게 밀어붙이는 전방 압박이 경기 흐름을 주도할 전망이다. 반면 오사수나는 5-3-2 포메이션을 통해 밀집 수비와 빠른 역습을 시도할 계획이지만 몽카율라의 부상 공백이 중원에서의 템포 조율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루벤 가르시아와 부디미르는 최전방에서 제공권 싸움과 마무리에 집중하겠지만 박스 근처에서의 커버 타이밍이 늦어지면서 베티스의 전방 압박에 더욱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경기 흐름은 베티스의 강한 압박과 오사수나의 부상 공백이 맞물리며 전개 과정에서 베티스가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배팅 핵심 포인트. 베티스는 홈에서 강한 전방 압박과 빠른 전개를 통해 경기 흐름을 장악할 가능성이 크다. 오사수나는 중원의 부상 공백이 커지면서 전개 과정에서 실수가 반복되고 있다. 후반부로 갈수록 베티스의 압박이 더욱 강해지면서 오사수나의 전개가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 베티스의 강한 전방 압박과 오사수나의 전개 둔화가 경기 흐름을 결정지을 가능성이 크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베티스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 오버 언더 추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토킹 가족방에서 더 많은 혜택을 만나보세요. 가족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